어떤 채널들은 막 5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다만 구독자 수와 시청 국가, 특히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조회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광고 노출도 많아지면서 수익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00만 유튜버를 10만 유튜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이 사람보다 더 재밌게 올리는 거예요. 보환 씨도 얼마 전 한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큰 수익을 거뒀다는데요. 제가 7월 달에 광고 수익만 7,219달러, 거의 한 800만 원 이상, 그때 영상이 하나 터진 게 있었어요. 동영상 속 광고 배치 또한 유튜버의 마음대로입니다.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튜버가 자기 영상의 이제 뭐 흐름에 따라서 알아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미드롤 광고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보시다 보면 이렇게 노란 점 있는 부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봐주면은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튜버에 대한 구독자의 충성도가 높아 즉각적인 반응도 나타납니다. 구독료라고 생각하며 광고를 봐주는 사람도 많다는 것. 보통 광고는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채널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구독자들의 경우는 광고를 안 넘기고 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TV 등 불특정 대상으로 하던 그동안의 광고와 달리 목표 시청자를 정확히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용 대비 높은 효과로 인해 유튜브 광고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타겟 광고, 타겟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소비 욕구가 더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 광고나 동영상 광고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광고 수입과 더불어서 슈퍼챗이 유튜버의 대세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슈퍼챗은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보며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해주는 건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별풍선과 비슷한 개념으로 별다른 광고 규제 또한 없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을 확보한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슈퍼챗을 벌어들인 채널은 보수 성향 정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로 들어갔는데요. 그 금액만 무려 약 7억 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후원 금액입니다. 슈퍼챗을 언제 좀 더 많이 주냐면은 정말 강한 말을 할 때 이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아주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성향에 맞는 발언을 강하게 주장할 때 슈퍼챗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챗을 노리고 막말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조두순 출소 후 그의 집 앞으로 몰려든 유튜버만 100명이 넘었는데요. 바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슈퍼챗 후원금을 얻으려는 꼼수였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레카차가 와가지고 견인해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슈 레카들이 와서 그 사고를 견인해서 돈을 버는 현상을 보고 이슈 레카라고 하는 건데, 조두순 출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되니까 그걸 썸네일에 걸기만 해도 사람들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곧 돈이다 보니 유튜버들은 경쟁하듯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에 점점 매달리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콘텐츠는 물론 가짜 뉴스까지 폭증하고 있는 건데요. 규제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그들이 여론에 미치는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유튜브가 어떤 자유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감시와 그리고 어떤 가짜 뉴스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양측면이 다 같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영상을 제공한다는 편리성도 있지만 콘텐츠 편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한두 개 또는 뭐 몇 가지의 구독을 신청하면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계속 나는 그렇게 연관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어떤 여기서 사상적인 차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 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배제돼 버리고 나와 동일한 사람들만의 의견을 계속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선진국에선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깨닫고 유튜브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더 무엇이 진실된 정보인지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각종 이슈에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최근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들 역시 속속 복귀하며 6개월의 법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유튜브 운영 규정상 6개월 내에 콘텐츠를 신규 업로드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누렸던 그 골드 버튼이라든가 실버 버튼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유지만 해도 상당 기간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그 복귀한다는 법칙이 완전히 이제 정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유튜버 겸직이 일정 부분 허용되면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상 지켜야지 되는 어떤 비밀들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켜야지 되는 어떤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자각하고 부적절한 컨텐츠를 스스로 개선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당장의 화제성을 쫓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극적인 영상에 본인 광고가 나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 시간이나 좋은 콘텐츠에 더 비싼 광고가 붙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회수가 더 낮더라도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적자 생존 속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170만 유튜버에게 들어봤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유튜브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퍼스널 브랜딩. 나 자신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매체 특성상 5인치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세로로 보게 되면 2인치도 안 돼요.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내가 어떤 장비를 사용한다 그래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기 어려워요. 하루에 66년치 동영상이 올라오는 이 거대한 플랫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싼 장비도 막강한 구독자 수도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라고 강조하는데요.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우리 가족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정말 내 일상의 기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기능, 영상으로서 대화 나누는 기능, 거기에 충실하시면 언젠가는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분들이 구독하고 댓글 남기고 시청 날리고 할 겁니다. 2005년 한 남성이 동물원에서 찍은 18초짜리 영상에서 시작된 유튜브. (16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는 혁명적으로 발전했는데요. 당신 자신을 방송하라는 유튜브 슬로건처럼 자극적인 이슈가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컨텐츠로 승부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침 감기 파란색, 콧물 감기 초록색, 몸살 감기